자, 목사님, 그 목회하실 때뿐만 아니고 은퇴하신 후에도 지금 평화통일연대 이사장직을 맡고 계신데 사실은 한반도의 평화적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셨고 또 지금도 이사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두 번째 이야기로는 한번 평화통일 구상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민주공화국도 하나의 생명체고요. 네. 통일을 일단 갖춰진 개념으로 보지 말고 네. 통일은 우리 한반도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삶이다. 네, 네. 맞으면 생명체다. 생명체는 고착된 개념이 아닙니다. 네. 살기 때문에요. 변화가 가능해요. 그리고 움직여 갑니다. 네, 그러니까 네. 통일 문제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민간 차원에서 또 남한과 북한의 통일 정책이 다르고 서로 다르지만 네. 그동안 일해오면서 제일 느낀 것이 뭐냐면 이것은 생물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화하고 변화한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 고정관념을 가지고 고정관념에 매여 있으면 네. 그건 시대 창조적이다. 남과 북이 분단됐지만 70년 분단 살아왔지만 분단 이후 오늘과 같은 분단은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네. 대화도 못했죠. 만나지도 못했죠. 네. 전쟁 아니 전쟁을 했죠. 지금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적 경쟁 속의 대결 아니면 대결 속의 평화 이걸 충분히 추구하고 있으니까 과거에는 상상지 못하던 네. 남북 간의 관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북도 변화하고 남도 변화하고 어디를 변할 거냐. 네. 통일 지향으로 서로 변하자. 요 얘기인데 저는 한 가지 낙관적인 것은 뭐냐면 이 한반도의 상황이 광화처럼 어둡지 않고 네. 밝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네. 이 생각입니다. 그 점에서 제가 북한 얘기보다 남한 얘기를 먼저 하고 싶으면 네. 남한은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앞섰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앞서 있고요. 기술에 앞서 있고 또 하나는 문화적으로 앞서 있고 내가 앞섰다는 말은 객관적으로 수치입니다. 세계가 보는. 네. 네. 그리고 북한과는 남한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대칭적으로 남한이 굉장히 발전하고 선구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북한과 남한이 서로 통일을 해야 되지만 네. 남한이 앞장서서 무슨 얘기든지 앞장서서 갔으면 좋겠다.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앞장선 사람은 뭘 가져야 되냐면 소위 미래에 대한 통일 미래에 대한 책임 있는 담론을 만들고 네. 이 담론 속에 북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일본 남한은 이미 이렇게 소위 말하면 전 세계가요. 예. 남한 보고 선진국에 거의 진입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진입하기 직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예. 일단 선진국 대회에 지금 올라서고 있습니다. G7 회의에 초청도 받았고 네. G10까지 가자 할 정도인데 북한은 한참 뒤에 있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뭐냐면 옛날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한반도를 앞에서 끌어가는 입장에서 통일 문제를 논의하자. 단순 대립 구도가 아닌 우리가 선도적으로 끌고 가는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존재를 좀 인정하면 좋은데 그럼에도 자신이 70년 묵은 그 좀 적대 감정, 이데올로기적 적대 국가, 적성 국가 아니냐라는 태도를 취하는 국민들도 분명히 계시지 않습니까? 있죠. 저 이런 얘기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 그 성경 말씀에 보면요. 예.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이죠. 예. 지금 북한이 우리 원수라고 생각합시다. 사랑할 수 있나요? 참 어렵죠. 네. 진짜 못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말을 왜 했을까? 네. 그 말은 사람이 원수를 가지면요. 나의 모든 행동과 사고가 원수에게 수초에 맞춰가지고 네. 원수가 주인이 되고 제가 종이 됩니다. 네. 네. 이게 원수 관계의 맹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북 관계에 있어서 북한이 종이 되지 말고 네. 해방을 받아라.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뜻은 뭐냐면 원수에 매이지 말아라. 예.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앞서간다는 말이 뭐냐면 북한과 남한 간의 취재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네.
많은 것이 다릅니다. 같은 민중임에도 불구하고. 예. 근데 우리는 뭐냐면 좀 자신감이 있지 않느냐. 앞에서 끌고 갈 만한 이런 능력을 주었으면 어차피 북한을 생각하면서도 네. 우리가 이 한반도 문제 전체를 끌고 간다는 자신 있고 개방성이 있고 미래지향이 있으면 좋겠다. 네. 그 얘기입니다. 네. 네, 뭐 두 번째 통일 구상에 관한 얘기도 사실은 대립 구도에서 그리고 또 대등한 뭐 대칭 구조로 보지 말고 우리가 좀 더 여유 여러 좀 가지 갖자, 면에서 발전한 국가로서의 좀 풍모도 갖고 그러나 그 뭔가 좀 비대칭적이라고 느끼는 좀 열악한 입장 위치에 있는 국가나 또 위치에서 본다면 사실은 좀 잘 살고 앞선 사람이 좀 여유로움으로 보여야 되는데 마치 적성국가 취급을 한다든지 그래서 지난번 연말에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제정되면서 우리 사회가 또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접경 지역에서 실제로 평화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그 주민들이 절실합니다. 왜 당신들이 여기 와서 풍선을 날리냐. 우리 경제도 마비되고 또 이런 교류가 남북 간의 마을 간 교류가 활발해야만 평화적 통일의 길이 가까워지는 건데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들을 봤는데 그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가 남쪽에서 이미 대한민국이 굉장히 갈라져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참 아쉬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북 갈등이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 갈등은 항상 나쁜 게 아니라 때로는 갈등을 해야 갈등 속에서 정신 차리고 자기 위치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갈등이 좋다는 말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남북 갈등이 있는 그들을 너무 부동적으로 보지 말자. 예. 둘이 다르니까 경쟁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저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남남 갈등은 뭐냐. 네. 이게 북과 상호는 남남 갈등이에요. 그래서 저는 남남 갈등 문제에 있어서는 혹시 이런 걸 생각해보면 어떨까. 우리가 생각하는 각자 주장이 있고 관점이 있는데 이게 좀 미래지향적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매인 겁니까? 네. 난 많이 과거에 매여 있다고 생각해요. 예,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날 가난했던 시절이 마치 나였던 것처럼 정치적 민주화가 상당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공산국가와 비교하는 관점. 그다음에 내 사고방식 굉장히 기술 문명 시대에 굉장히 미래를 강조했는데 내 삶은 옛날 네. 어떤 시절에 고착되어 있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현실은 현실로 보는 게 아니라 현실을 제 과거 지향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지 않나. 네. 이게 저는 갈등의 밑바닥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촛불 정부에 바란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 구상에 대해 대담하고 있는 사이다모 원로에게 듣는다. 네 번째 손님으로 박종화 원로 목사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